어이 브라더, 뭔 반응이 이렇게 건조해? 오랜만에 보는 형인데 너무 퍽퍽한 거 아니냐? 이 양반이 좀 정신을 좀 혼미하게 하시네 이거. 뭐 하는 거야 지금? 나 정확하게 그 눈빛을 너한테 읽었는데 인마. 야 4885 너지? 너나 잘하세요. 나 2대 나온 여자야. 난 저기 모히또 가가지고 몰디브는 한잔 하려니까. 평론가와 일반인 사이 매력적인 영화 미생들의 유쾌한 영화 잡담 시네마스타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닥터 스트레인지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바로 영화 얘기할까요? 네. 아, 이거 황 대리가 자기가 바꿔달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오프닝 멘트 바꿔서 써놨던 막 이 사람 지금 그니까. 예비군 훈련 갔어요. 날씨가 오늘 겁나 추워졌던데. 네. 고생 좀 해라. 네. 지금 다 안보 교육하고 있지 않을까요? 안보 교육하고. 그럴 수 있죠. 때가 때인 만큼. 인천 상륙작전 이런 거 틀어주는 거 아니야? 아, 대박이다. 그러려고 만든 거 아니야, 그거? 인천 상륙작전. 네. 명량. 물어봐야 되겠다, 오면. 그래요. 자, 닥터 스트레인지, 내용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텐데. 네. 궁금한 게 많아요, 제가. 아, 우리가 답을 할 수 있나? 적어왔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래요? 미러 디멘션. 다크 디멘션. 이거 뭡니까, 이거? 네, 성 작가님 뭐예요? 미러 디멘션은 나만의 방으로 들어가는 거. 그래요. 들어가는 거고 다크 디멘션은 다크 디멘션은 뭐야? 미러 디멘션 어쨌든 이렇게 막 거울이 막 이렇게 있으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뭐 밖으로 안 나가고. 뭐 그렇지. 이렇게.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이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그건 이해가 됐어요. 와서 이렇게 짠 하면 그 이렇게 안에서만. 동그란 뭐 보호막 같이 생겨가지고 이제 미러 효과가 나면서 안에서 뭘 해도 밖으로 안 나가고. 네네. 뭐 요런 거다라는 거는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던데 다크 디멘션이 나오니까 이거는 뭐지? 저는 솔직히 끝까지 이해 못했거든요. 네. 어떤 거 같아요? 뭡니까? 다크 디멘션. 그러니까 지금 이 영화는 기본적으로 이 세계랑 저 세계로 나눠서 생각을 계속 해야 되는데. 네. 별개의 세계. 별개의 네. 세계? 다른 세계? 네. 저는 그렇게 이해했는데요. 네. 이 세계라고 하는 거. 네.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그 이 세계의 힘을 끌어들여가지고 서로 규칙이 다른 두 세계가 얽혀드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역사도 바뀔 수 있고 지금 모르도로였나요? 친구? 그 사람이 제일 걱정하는 것도 그거고 그래서 갈라지게 되는 원인도 사실은 되게 고상한 이유로 헤어지는 거죠. 사상이 다른 이유로. 그렇지. 네. 대의를 위해서는 외부계의 그러니까 어떤 이계의 규칙을 끌어들이더라도 그 힘을 가지고 내가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스트레인지와 그 스승의 입장이고. 근데 그 스승은 그걸 밝히지 않고 자기 밑에 충직한 부하인 모르도르를 되게 설득시켜 온 거잖아요. 자기 밑에 두고 훈련을 시켜 온 거잖아요. 네. 근데 모르도르는 그 순간 그걸 알게 되는 순간 고지식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에 그거. 그러면 여기서 그 이계의 힘 할 때 이계가 다크 디멘션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 그렇지 않아요. 다크 디멘션은 그렇게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어떤 일부 다크 디멘션의 일부가 되고 싶어 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영화는 닥터 스트레인지라는 영화가 인식의 세계잖아요. 네, 인식 안에서 모든 게 다 벌어지는 얘기잖아요. 나한테 인식이 안 되는 어떤 부분, 내가 알 수 없는 부분, 그러니까 불가해한 어떤 부분들, 그거는 그냥 먹먹한 흙으로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형성화될 때 그렇게 형성화된 거구나. 엔딩에서 까만 영역이 점점 이제 지구를 잠식하는 그런 게. 것 같아요. 모르는 부분에 대한 공포 같은 게. 그러면 그거 보면 에인션트 원이 네. 뭘 잘못한 것 같이 나오잖아요 중간에. 네. 그랬더니 말을 잠깐 못하면서 얘가 뭐 이렇게 꼴리는 게 있는 듯한 네. 표정으로 뭐 이렇게 하는데 그 네. 부분은 어떻게 되는 그 거예요? 공중에서 싸우는 부분. 그래요. 그쵸. 갑자기 싸우다가. 네가 사실은 뭐 이렇게 그게 그때 얘 이마에 위선자라 그러면서 그쪽에서 네. 얘기하잖아요. 표식이 생기잖아요. 네. 에이션트 원 이마에도. 그건 뭐예요? 악당이랑 똑같이. 네. 그러니까 그게 그 의식을 하고 그 기술을 쓰면 다크 디멘션의 힘을 빌어온 건가? 그렇지.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걸 힘을 빌어오는 수준에서 에이션트 원은 이제 그걸 활용하고 끝낸 거고. 그냥 안 죽고 계속 오랫동안 살았다고 하는 게 그렇죠. 그 힘을 빌어서 오래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기 뭐 육체의 한계를 계속 뛰어넘었겠죠. 똑같은 그 의식을 행한 악당이 이제 스트레인지랑 주인공 일행을 공격할 때 막아서면서 이마에 표식이 있는데 그걸 보면 같은 기술을 같은 능력을 쓰고 있다는 걸로 보였고. 근데 그 눈이 까매지잖아요.
걔네는 매즈 미켈슨, 배우 이름은 네, 매즈 네. 미켈슨이고. 걔네 이렇게 뭐 의식하고 났더니 눈이 까매지잖아요. 네네. 그거는 뭐예요? 그게 아마 동기화하는 거 아닐까? 그 다크 의식을 하면 디멘션과 그렇게. 그럼 틸다 스윈턴은 왜 안 까매졌어? 그 동기화를 하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그게 뭔지는 알고 있다. 근데 이제 의식은 안 한 건가? 네, 그 의식을 행하지는 않고 그게 뭔지 알고 자기 이제 그 힘을 끌어다 쓸 수는 있는데 완벽하게 동기화돼 버리면 자기도 다크 디멘션의 일부가 되고 이 지구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건데 자기는 이제 거기 그렇지는 않겠다. 선은 지키면서 네. 오래 사는 그렇죠. 것까지만. 네, 그래서 그 지식을 다른 애들에게 전수하고 그래서 그걸 다 알아도 니네가 이걸 이렇게까지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신교육을 시키는 거죠. 저는 이제 이 영화에서 좋았던 게 두 가지 정도 있는데 하나는 대사고 하나는 장면인데 하나는 웡이 그래요. 이 책은 누구 거예요? 했더니 에이션트 원의 개인 소장 목록이다. 그래서 닥터 스트레인지가 이걸 그럼 보면 안 되는 거냐 했더니 웡이 그치. 나 그거 좋아할 줄 알았어. 여기서는 금지된 지식은 없다고. 없다. 네. 그러니까 접근은 누구나 가능한데 이걸 어떻게 사용할까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죠. 근데 걔네는 이제 그걸 그 악당들은 그 지식을 다 아는데 그 훔쳐가가지고 그 의식을 해서 행해서 다크 디멘션과 완전히 일치화시키고 그 시간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그 이계의 존재를 지구로 그냥 불러와 버리고 싶은 거고 에이전트 1은 그걸 막을 힘을 기르되 자기 힘만으로 안 되니까 그 기술을 사용을 할 수는 있는데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은 거고 그 대신 자기가 자기의 후계자가 없으니까 그렇게 계속 시간을 지속시키면서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고 소서러 수프림 소서러 그것도 모르겠어. 소서러 수프림. 소서러 수프림이 제 생각엔 이게 반지의 제왕이랑 비슷해요. 세계관이. 반지장을 안 봐가지고. 반지의 제왕에 보면 거기가 중간계라는 세계거든요. 네. 거기 근데 이제 통칭해서 그냥 서쪽 나라라는 데가 있대요. 그 서쪽이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뭐 기독교식으로 치면 천국 혹은 그냥 그리스 철학으로 치면 이데아 뭐 이런 건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넘어온 애들이 엘프도 있고 뭐 마법사도 있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 중간계에 이제 인간의 모습을 한 마법사가 있는데 얘네가 이제 여기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관장을 해요. 근데 전지전능하지만 개입은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마법사들이 몇 명 있는데 그것처럼 지구에도 그런 간달프 같은 존재가 한 명 있는 거예요. 소서러 스프림이라고. 맞습니까? 성 작가님? 네, 뭐 마법사들이 하는 일이 어떤 다크 디멘션에 맞서서 이 지구를 지켜내는 일이면 수프림이란 말은 뭐 최상급이라는 뜻이잖아요. 뭐 가장 가장 상위에 있는 우두머리 그냥. 그렇지. 네. 그래서 그 위치에 있으면서 자기의 후계자를 찾았고 있던 차에 근데 이제 그 충직한 부하인 그 흑인 그 배우 그 모르도가 거기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했으니 언젠가 때가 되면 알려주려고 했겠죠. 자기가 사실은 다크 디멘션의 힘을 쓰고 있고 뭐 이걸 이런 의식을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걸 다 전수해주고 자기 위치까지 도달하게 만들었을 텐데 아직 그 준비가 안 돼 있던 차에 닥터 스트레인지가 그 수제자의 자리를 꿰차게 된 거고 그래서 후계자의 자리를 넘겨주면서 자기는 더 이상 그 힘을 빌어서 살지 않고 죽게 되는 거고. 그 얘기 들으니까 되게 흑인 배우 이름이 모르도르잖아요. 반지정에서 반지 파괴하러 가는 산 이름이 모르도르 산이잖아요. 아, 그래요? 그래요? 정말, 근데 그 배역 이름이 모르도르였나? 그렇다면 그게 연관이 돼 있겠네, 무조건. 모르도 남작. 맞네요. 근데 거기 반지의 제왕에서 절대 반지를 파괴하려고 가야 하는 산이 모르도르 산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약간 차선했을 같은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 느낌이 그러네. 예. 뭐, 그런. 소서러 수프림을 찾아보니까 네. 마법을 창조한 신 아가모토가 창시한 어스에서 시작해서 다른 차원들로 퍼진 제도래요. 소서러 수프림의 자격은 우주에서 가장 뛰어난 마법 사용자. 근데 닥터 스트레인지는 17대 소서러 수프림이래요. 아, 그러니까 후계자가 된 게 맞네. 그래서 에이션트 1은 지구에서 소서러 수프림을 부를 때 고대로부터 온 존재다 뭐 이렇게 부르기 시작하면서 에이션트 1이라 통칭을 했고 아가모토부터 현재까지 역대 18명밖에 존재하지 않는데 닥터 스트레인지가 17대래요. 그렇군요. 야, 어렵다. 이렇게 공부하면서 봐야 돼?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그냥
이렇다 치고 넘어가면서 이제 축약시켜서 대충 설명을 한 것 같은데 그래서 뭐 그걸 이제 눈으로 보면 저게 저런 기운이 이제 쓰여지면 저렇게 되는 거구나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 농구하는 사람 있잖아요. 허리를 다쳤다가 팽본. 네. 팽본. C7, C8 척추를 다쳐가지고. 네. 그 사람은 어떻게 나선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그런 능력이 발휘되는 소설화가 된 게 아니고 네. 아마 그 정도까지만 공부를 닥터 스트레인지는 모든 지식에 결국은 광범위하게 통달한 거예요? 통달한 거죠. 아니 저는 좀 다르게 봤는데. 그래요? 아니 저는 그때 약간 졸아서 제가 확실하게 모르는데 네네. 유추를 해보니까 네. 협상을 하러 가잖아요. 네. 계속 자기 손을 한번 보잖아요. 네. 그 앞에 그 슈프림 소설가가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 팽보는 둘 중 하나 중에 그거 선택한 거라고. 그러니까 더 거대한 존재에 귀해가지고 몸은 낮되 위대한 마법사가 되는 건 포기한 사람이고. 그렇지. 맞아. 네. 응. 닥터 스트레인지가 다시 의사로 돌아가서 평범한 사람으로 남길 원했다면 거기서 귀의를 하고 다시 돌아갔겠죠. 손이 나았겠지. 근데 손이 안 나. 예. 손이 안 났고 그치. 세계를 구하는 건 차라리. 그치. 그래서 계속 그 손을 떨면서 계속 있잖아요. 끝까지. 영화 그게 제일 끝까지. 궁금했거든요. 네. 왜냐면 팽보는 나아서 왔는데 네네. 얘는 손을 끝까지 안 낳은 거 네네네. 같은데 네네. 얘는 왜 손이 그 능력을 가졌는데 왜 안 낳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네. 이해가 되겠네. 그리고 팽본이 거기 있을 때는 다크 디멘션이 지구를 침범하는 이런 위협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걔는 여기서 멈추고 그냥 내려온 거고 거기서 더 배우고 그러니까 생텀이 뭐고 알려주기 전에 이제 에이전트 원에게 그 얘기를 듣기 전에 그냥 자기가 자진해서 하산해버린 거고 그리고 이제 스트레인지는 은연중에 모든 지식에 대해서 알게 되다가 거기까지 휘말려 버리게 된 거고 사실은 그래서 그 악당이랑 런던 생텀에서 싸울 때도 나는 그냥 손을 거치러 왔다 와. 그때까지만 해도 자기는 여기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 하는 애였는데 근데 아가모토의 눈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얘가 이제 한 단계 가버린 거죠. 자기도 이제 선택을 하기 전에 이미 능력이 생겨버린 거죠. 그 마지막에 왜 바긴 하러 왔다 그러면서 계속 무한 루프를 하면서 얘기하는 그 두꺼비 같이 생긴 애 있잖아요. 네. 걔는 뭡니까? 걔가 이게 존재인데 제가 볼 때는 성작가의 얘기가 제가 얘기한 건 조금 다른데 다크 디멘션이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지금 물질계보다 훨씬 넓고 광범위한 세상이 있잖아요. 네. 그 중에 다크 디멘션이라는 영역을 관장하는 존재인 거예요. 짱이에요? 걔가? 네. 다크 디멘션의 짱? 네. 그러면 걔들은 눈 까매진 네. 그 선수들은 동기화 한 70% 정도면 눈만 까매지고 행동대장들이야? 그 일부가 되고 싶은 그치. 애들. 추종자. 워너비. 추종자. 추종자. 그래서 지구로 갖다 바치고 자기들은 완벽하게 동기화되고 싶은 거지. 그러면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일부가 되는 거예요. 일부가. 그래서 마지막에 정말로 그렇게 되게 해줄게. 그러니까 이제 거래의 끝이 뭐냐면 얘네 데리고 가라. 다신 그 대신 지구로 오지 마라. 오면 너 또 이 순간 이 시간 속에 가둬버릴 거다. 했더니 사실은 그 추종자들의 바람대로 된 거죠. 종국에는. 지구와는 동기화는 상관없이. 된 건데 지구에 있는 건 아니고. 그렇죠. 그런 거죠. 근데 걔네들은 아마 그 끝이 그런 느낌일 거라고 상상을 못했을 거예요. 왜냐면 그쵸. 얘들은 공포랑 어떤 말하자면 무지에 대한 공포 혹은 앞으로의 어떤 미래에 대한 공포 그런 것 때문에 영생을 꿈꾼 거지. 영생을 꿈꾸면서 해왔지만 사실 그 의지가 사라지고 무의지한 존재가 된다는 거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는 않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개인의 자아가 없어질 거라는 거에 대한 생각을 안 한 거죠. 그리고 근데 사실은 그러면 다크 디멘션의 그 존재는 그럼 왜 얘네를 이용했냐? 얘네를 이용하려고 접근한 건 아니겠지만 물론 이제 그 악당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걔를 불러오는 의식을 해버린 거니까. 근데 걔는 옳다고는 하고 지구로 온 거예요. 왜냐하면 지구는 잠식할 수 없었는데 생텀 세 군데 때문에. 그래요? 생텀은 뭐 하는 데입니까? 그 마법사들이 있는 곳이에요. 세 군데의 생텀이 지구에 나는 도대체 뭘 본 거야? 거기 보면 이제 지구에 이게 근데 만화에서는 원래 없는 설정이래요. 그러니까 소서로 수프림이 지구를 지킨다. 네. 그냥 이건데 여기서는 이제 생텀이라는 곳이 세 군데가 있고. 그럼 그 생텀에 소설 스프림들이 있는 거예요? 소서 수프림은 한 명이고. 그래요? 걔가 이제 마스터라고 부르는 애들이 마스터. 지부장으로 마스터 스트레인지 막 나오는 그쵸, 게 그건가요, 그러면? 네. 그래서 지부장이 한 명씩 있는 건데. 생텀에 하나씩. 네. 얘네를 죽이고 에이션트 1까지 제껴버리면 마법의 힘을 막을 수 없잖아요.
보호했잖아요. 지구가. 지구에서 마법의 힘으로 얘네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져 버리면. 그래서 걔네가 그렇게 뛰어다닌 거예요? 그렇죠. 죽이려고? 그렇죠. 그래서 걔네를 제껴버리면 우리 주인님이 오시니까. 마치 사형대를 여는데 3명이 필요하듯이 그렇지. 레버 3개를 올려야 되는 그렇지. 것처럼. 그러니까 생텀 그 소스로 수프림이 있는 이 지구 에이션트 1이 수프림으로 있는 이 지구는 그래서 다크 디멘션 일부가 되지 못했는데 얘네가 문을 열어놓아 버린 거죠. 비슷한 게 어벤져스예요. 어벤져스에서도 로키가 이계 공간에 문을 열어서 외계 애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거기가 아스가르드라는 또 세상인데 거기는. 그래 맞아요. 저 질문할 게 있어요. 네네네. 그 마지막에 크레딧 올라가다가 네. 그 우리 쿠키 영상. 네, 그 누구야 햄서드 오빠하고 네. 얘기하잖아요. 네. 궁금한 게 두 가지 있는데 네. 무슨 얘기를 한 겁니까? 그게 뭐냐면 둘이서 아스가르드 얘기 나오고 네. 뭐 얘기하던데. 사실 아스가르드는 북유럽 신화거든요. 오. 바이킹 뭐 신화. 아스가르드라는 게 이제 거대한 생명의 나무인지 영혼의 나무인지 뭐 나무의 형상으로도 돼 있어요. 우주가 걔네 썰에 따르면 그래서 뭐 9개의 가진지 뭐 6개의 가진지가 있는데 비슷한 걸 본 것 같아요. 거기서. 그 중에 중간이 아스가르드예요. 1편에서 본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스가르드가 반지의 제왕식으로 말하면 중간계예요. 중간계에는 이제 마법사도 있고 전사도 있고 엘프 오크 다 있다. 이게 반지의 제왕 세계관이고 반지의 제왕이 사실은 그 북유럽 신화 무슨 신화 이런 걸 다 짬뽕해서 만든 게 이제 중간계 이렇게 퉁쳐버린 거고 원래 있는 게 이제 그 나무의 형상을 하는 우주인데 그 중에 하나가 아스가르드고 토르에 보면은 그래서 그걸 연구하는 박사로 나와요. 나탈리 포트만이. 그렇죠. 그 자기 스승이랑 같이. 네. 우리는 여기를 지구가 있는 은하계라고 부르는데 토르네 애들은 여기를 머시기 무시기 가르드 뭐 이렇게 불러요. 이렇게 그리고 토르네가 사는 데가 아스가르드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스가르드라는 곳이 있다는 걸 어렴풋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천둥의 신, 뭐 무슨 신 이렇게 부르는 게 토르, 로키 그리고 그들의 아버지 오딘. 그리스 신화로 치면 제우스. 우리는 이제 거기에 대한 어렴풋한 인식이 있다. 그래서 신화로 치부했는데 그게 진짜 있다가 이제 토르의 세계관이고 닥터 스트레인지와 토르의 세계관이 이제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로키가 아스가르드의 왕이 되고 오딘을 제껴버리거든요. 원래는 토르가 이어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토르가 지구로 추방돼요. 근데 그거는 이제 오딘이 추방시켰어요. 원래는. 그래서 지구로 온 거였는데 근데 이제 거기 쿠키 영상에서 한 얘기는 뭐냐면 로키가 다시 왔다. 지구로 올 거다. 지구로. 네. 왜 오냐? 예전에는 그래서 그 이계 공간을 열어가지고 지구를 정복하려고 왔었던 거거든요. 어벤져스에서. 네. 근데 이번에는 이유가 다른 건 것 같아요. 아버지를 찾으러 왔대요. 그래요? 아버지가 왔어요? 온 적 없거든요. 네. 이 MCU 세상에서는. 오딘이 여기 왔다는 걸 보여준 적이 없어요. 네. 근데 걔네 대화가 뭐였냐면 아버지 오딘을 찾으러 올 거라고. 그러면 아버지를 찾으면 바로 로키는 지구에서 아스가르드로 돌아간대? 했더니 토르가 그렇대 라고 했더니 닥터 스트레인지가 그럼 내가 도와주지 한 거예요. 이게 아마 토르 라그나로크의 내용이 아닐까. 그런 거예요? 다음에 페이지 3에 나올. 맞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또 라그나로크라는 게 이 창세기 전 또 팬이셨으니까 성작가님 라그나로크 뜻이 뭐죠? 신들의 전쟁. 신들의 전쟁. 그리고 다르게 얘기하면 아마겟돈이랑 라그나로크가 같은 단어 아니에요? 뜻으로 치면 최후의 전쟁. 죄송합니다 교수님. 라그나로크가 이제 신들의 전쟁 뭐 아마겟돈도 최후의 전쟁 뭐 이러잖아요. 근데 이게 옛날에 그리스 신화에 보면 지금 제우스 신전에 있는 신들 이전 세계가 있잖아요. 타이탄들이랑 지금의 신들이 싸우던 그 전쟁을 뭐라고 또 명명했었는데. 하여튼 뭐 그런 세계관인 것 같은데. 원래 북유럽 신화에서 발키리 나오고 뭐 바랄라 궁에서 네네네. 누가 쫓겨나고 뭐 그 두 파가 붙고 그게 라그나로크. 그게 라그나로크 그러니까 최후의 전쟁 뭐 신들의 전쟁이라고 하는데 토르 라그나로크더라고요. 토르의 다음 편이. 아마 그러면 오딘도 나오고 오딘이 이제 주신이니까. 지구로 데려온 거예요. 지구에서 라그나로크가 일어나는 일이 아닐까. 이 얘기가 다음 편에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거는 둘이 얘기하다가 차 안 마셔요.
차 같은 거 티 안 마신다고. 그러다가 갑자기 맥주 잔으로 바뀌었는데 마법을 써준 거. 다 먹었는데 맥주가 또 생기잖아요. 개그죠, 개그. 그거는 누가 쓴 겁니까? 스트레인지. 아, 시간을 돌려가지고. 시간을 돌려준 거예요? 그렇죠. 아, 그래서 도로가 응? 이렇게 한 거죠. 아, 그 아까 제가 그리고 좋았던 장면 둘 중에 하나를 얘기 못했는데 네. 그게 그건 것 같아요. 모든 지식엔 접근할 수 있다라고 했고 차후의 선택에서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거고 에이시언 투어는 만약에 근데 이제 악당 같은 애가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네. 나도 다크 디멘션의 힘을 써서 내가 믿는 신념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옳다고 믿는 것에 따라서 악당도 지가 옳다고 믿는 것에 따라서 하는 거고 그게 사실 되게 선악과가 생각났거든요. 금지돼 있는 게 아니라 가능한데 어떤 선택을 하느냐의 얘기인 것 같아요. 이 이야기가. 자유의지. 예, 자유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이 영화의 주제인 것 같은데 아까 성 작가가 얘기한 거 보니까 그게 확실해졌는데 누구죠? 허리 다쳐 C7, C8 척수가 팽본도 선택을 한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비난을 받지 않잖아요. 뉴욕에서 좀 농구하고 있잖아요. 근데 닥터 스트레인지는 근데 그 선택이 유보된 상태에서 휘말렸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근데 자기가 선택을 하잖아요. 아, 선택한 겁니까? 선택을 했죠. 손 안 고치고 지구를 구하겠다. 얘네 없으면 내가 그리고 나는 가야 된다. 난 가야 된다.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은연중에 선택이 원래 이제 얘가 가지고 있는 심성이 영웅적인 어떤 미덕이 있었던 거죠. 그게 그래서 심지어 선악과가 나와요. 아가모토의 눈을 처음 사용할 때. 그래요? 사과가 있거든요. 웡의 책상 위에. 그렇죠. 그리고 한 입 이렇게 탁 베어 물어져 있어요. 그 선악과입니까? 근데 그걸 얘가 딱 보더니 웡이 있나 없나 보더니 웡이 없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한 입 베어 물어요. 그리고 나는 저 책 다 보겠다. 그때 선악과를 먹었다. 형상한 시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진짜요? 야, 그런 시인을 보면서 나는 그냥 사과 먹나 보다. 근데 간식인가 보다. 그게 굳이 사과일 리가. 괜히 사과가 놓여있을 리 없죠. 그렇죠. 대놓고 빨간 사과가 있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봤는데. 그리고 심지어 그게 얘가 이걸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게 선악과인 것처럼 사과를 놓은 것도 그렇지만 자기가 베어문 사과를 원상복귀 시켜버려요.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마지막에는 한 입 베어 물어져 있는 상태로 원상복귀 한 게 아니라 완벽한 사과 모양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걸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위험이 있다는 걸 암시를 준 거죠. 얘가 아직은 영웅적 선택을 한 게 아니고 자기 편의에 의해서 이걸 쓰고 있다. 그러니까 사과를 그대로 놔두지 않고 지가 돌려버렸지. 먹었다는 거를 들키지 않게 하려고. 근데 사실 먹었다는 거는 괄호 열고 이걸 읽었다는 거가 되는 거죠. 그걸 숨기기 위해서.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야, 이런 거를 어떻게 한 번 보고 압니까? 난 두 번 보고도 모르겠는데? 딴 생각을 안 하고. 백수라서. 그랬던 것 같은데. 예, 아무튼. 성 작가님은 보시면서 제일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나요? 제가 영화 볼 때는 잘 이해가 안 돼서. 근데, 저 장면 되게 재밌다라고 생각했던 게. 틸다 스윈턴이 마지막에 사라질 때. 마지막에 대사가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눈 내리는 거 보면 떠나기 싫다 그랬었나? 이 순간을 계속 이 순간 계속 늘리고 싶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그렇게 생각하게 돼. 아까 뭐 육체를 계속 육체를 무한하게 한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차원을 계속 옮겨 다닌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세계랑 저 세계의 가장 큰 차이가 시간관념이고 중간에도 시간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저쪽의 시간이란 거는 되게 상대적이고 가역이잖아요. 가역이라는 거는 내가 뭐 어떤 잘못을 하고 어떤 죄를 저질러도 되돌릴 수 있고 말하자면 내 행동의 차원에서 별로 무게가 없는 건데 말하자면 그 스트레인지가 나중에 걔랑 붙어가지고 그 우주 대망이랑 붙어가지고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뭐냐면 시간이 유한한 존재 이 세계의 논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두 차이에서 스승은 그 경계에 있던 사람이고 둘 다의 어떤 문제와 어떤 장점과 단점과 그 다음에 한계를 아는 사람이고 그 앞에서 너무 오랫동안 그걸 계속 반복해온 사람으로서 되게 회한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죽는 게 아니라 그냥 상대적인 거라고 흘러가는 거라고 하는데 17대 아까 그 얘기 듣고 무슨 말이냐면 저게 다 한 사람일 수도 있겠다. 모든 소설 슈프림이 막 가버리는 하나의 인격으로 모든 소설 슈프림들이 다 하나의 어떤 존재인데 그럼 다크 디멘션이 아니라
일종의 라이트 디멘션이 각자 이제 나눠 사는 존재가 될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고. 자, 뭐, 그쵸. 진짜 얘기가. 야, 이건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네. 이계에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거기서 이제 눈 내리는 거 보다가 딱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같이 있다 뭐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것 같긴 해요, 영화가. 시계를 또 차잖아요. 다 깨져버린 시계를. 그 닥터 스트레인지가 중요한 시계였는데. 네. 근데 또 그 시계는 깨진 채로 냅둬요. 깨져버린 이 시계에 새겨진 크리스틴이 이제 새겨준 그 문구는 과거의 굉장히 중요한 순간을 자기에게 환기시켜주는 시계잖아요. 근데 이것마저 내가 되돌려가지고 깨지기 전으로 되돌려버리면 이제 이 시계의 가치가 없어지니까 자기는 뭐든지 되돌릴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걸 잊지 않기 위해서 깨진 시계를 차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계가 깨졌던 거는 언제냐면 그 카트만두에 가서 굉장히 간절하게 자기의 이 손을 치료하고 싶었을 때 길에서 린치를 당하면서 시계가 깨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약하고 유한한 존재다는 걸 잊지 않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이걸 이렇게 또 해석을 하는. 그렇지 않으면 자기도 똑같이 다크 디멘션이 되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정상적인 시간축을 살던 사람이 자기 시간축이 왜곡되고 거기서 빗겨난 사람이 됐다라는 것도. 그리고 또 한편으로 미러 디멘션 모습이 저는 깨진 시계랑 좀 비슷한 것도. 약간 그렇게 시각화를 시켰다는 깨진 시계처럼. 깨진 시계처럼. 그리고 그게 태엽이 계속 돌아가잖아. 그러고 보니까. 얘네가 마지막에 싸울 때 건물들이 막 움직이고 할 때 뒷면에 시계 태엽 같은 게 계속 움직이잖아요. 네. 컨셉션을 되게 잘했네. 뭐 그러네. 얘가 원래 시계도 많이 가지고 그렇죠. 있었던 사람 그런 것도 해가지고 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약간 연계를 시켜가지고 상징화를 시킨 것 같아요. 그렇죠. 결국 그러니까 얘는 이제 시간 조종자로서 지구를 지키는 애가 된 거니까.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 네, 또 있어. 네. 그 마지막에 우리 에지오포 형님. 네. 뭐라 하고 가잖아요. 네네. 왜 간 겁니까? 제 생각에는 이 친구가 페이지 3에 어딘가에서 악당으로 나올 것 같은데. 그래요? 그냥 느낌이, 전 몰라요, 원작은. 네. 근데 이제. 되게 실리적인 판단을 해보자면. 네. 닥터 스트레인지 옆에 걔가 있으면 그 이야기가 안 돼요. 닥터 스트레인지가 주인공이잖아요. 네. 근데 얘는 에지오프 이 형님은 선배잖아. 애매해져요. 없어지는 게 맞고. 그래서 어떻게든 퇴장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명분이 뭐예요? 모르도를 얘기하는 거죠. 모르도. 그게 모르도입니까? 그게 네. 쿠키에 나와요. 두 번째 쿠키. 쿠키가 두 개라면서요? 쿠키 영상이 맞아. 아니, 나는 두 번을 봤는데 다 그 햄소드 오빠밖에 못 봤어. 얘기를 해보니까 저만 두 번째 쿠키까지 봤어요. 그러네. 그럼 내 예상이 맞아? 걔 뭔가 나와? 야, 맞아요, 쿠키가 두 개 있다는 얘기는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맞아. 이거를. 저같이 그냥 나오는 사람들은. 맞아. 이거 뭡니까? 일부 얘기해줘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모르도가 모르도. 모르도? 에지오포 형님이. 네. 그 형님이 팽본을 찾아가요. 오, 진짜? 재밌다. 팽본을 찾아가서 이 사람이 지금 어떤 힘에 의해 가지고 회복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C7, C8척수가 완벽하게 그 돌아왔지. 힘을 다시 빼버려요. 진짜? 네. 왜 이 사람 빼? 다시 반신문수로 돌아가. 왜 그래?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악역이 되는 것 같아요. 오, 진짜? 이거네요. 제 생각에는. 야, 맞췄어. 그러니까 내가 맞췄네. 이야. 그러니까 얘는 그럴 거라 생각했거든요. 얘는 이 힘을 우리가 사용하면 안 된다. 정확히 이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진짜? 이야. 오, 대단하다, 배감독. 이야. 뭐라고 합니까? 정확한 대사는 기억 안 나는데요. 네. 거의 비슷한 뜻의 얘기를 했어요. 진짜? 그러니까 걔가 떠난 것도 그거거든요. 우리는 죽음을 불사하고 막아야 될 때가 있다. 넌 싸워야 된다. 막 이러잖아요. 네. 근데 결국 그 맞닥뜨리게 됐을 때 그 적을 우리가 지금 이 3차원의 지구에서의 세계에서 얘를 막을 길이 없잖아요. 근데 스승이 다크 디멘션의 힘을 사용했다고 하는 건 그냥 쉽게 말하자면 시간을 움직일 수 있다.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늘렸다가 줄였다가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걸 본 순간 얘가 막 스승을 비난하잖아요. 네.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라고. 자기는 그건 건드리면 안 되는 순리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근데 그걸 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사실은 지금 저 악당이랑 똑같이 되는 거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리고 그걸 막는 게 네가 시간을 되돌려가지고 이걸 이미 없어져 버린 죽어버린 왕을 다시 되살리고 그 지구에 침입한 얘네를 한순간에 영원히 묶어놔 버려서 막아버리고 이렇게 되면 우린 더 이상 이 지구가 우리가 아는 지구가 아니게 되는 거죠. 너희 싸움에 나는 관여하지 않겠다. 나는 그걸 사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왜 악역이 돼요? 근데 지구가 구해졌잖아요, 어쨌든. 네. 닥터 스트레인지에 의해서. 또 다른 이런 일이 생기면 닥터 스트레인지는 아무런 고민 없이 시간을 돌리는 기술을 쓸 거예요. 그 대신 그러면서도 자기가 무소부재의 힘을 가진 악의 화신이 되지 않기 위해서 소목시계를 차는 거죠. 어떤 이유에서 기억하려고. 어떤 이유에서 이걸 써야 되는지 기억하려고. 안 그러면 자기가 똑같이 사라지니까. 걔는 이제 그 선택과 그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이게 주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고, 닥터 스트레인지는. 그래서 소설 수프림이 된 거고. 근데 이 모르도는 거기에는 반대하는 거죠. 말 그래서 멸망하려면 멸망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죽음을 불사한다는 얘기가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된다가 아니라 죽으면 죽겠다. 하지만 나의 힘으로 막아야 된다. 순리주의자. 그렇죠. 근데 지구가 구해졌어. 그래서 소스로 수프림 닥터 스트레인지가 이 3차원의 지구를 그대로 복원을 해놓고 이제 보호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누군가가 침입해서 싸우는 이 싸움에서 나는 떠나겠지만 이 지구 안에 있으면서 그걸 사용하는 애들은 내가 없애버리겠다. 그건 있으면 안 돼. 순리를 지켜야 되니까 그거에 그렇죠. 반하는 애들은 결국 적이 될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뭐 그런 얘기가 이 사람이 외과 의사인 것도 연관이 있는 게 주인공이? 예. 그러니까 수술을 한다는 거는 한번 찢어지고 터진 거를 봉합하는 거잖아요. 다시 되돌리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그걸 내가 생각하는 좋은 방향으로 바꾼다라는 건데 이거는 사실 앞에 모도하고는 완전히 반대 입장에 있는 세계관인 거죠. 그러니까 죽으면 죽은 대로 그냥 놔둬야 된다. 그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월권이고 위험한 거야라고 생각하는 어떤 보수적인 입장인 거고 혹은 자연주의자 같은 것인데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면은 스트레인저는 더 큰 차원에서 외과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 그러네. 그렇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차원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그래서 보통 3차원을 우리가 이제 가로, 세로, 높이가 있는 공간이라고 하고 2차원은 평면이니까 네. 2차원에 사는 사람은 3차원을 상상할 수 없잖아요. 3차원에 있는 사람은 이 평면에 있는 걸 아무 데나 옮길 수 있잖아요. 근데 평면에서는 그걸 이해를 못 하는 거고. 네. 근데 4차원이라고 할 때 보통은 시간을 넣거든요, 거기에. 거기다가 시간을 조정한다. 이게 이제 굉장히 4차원의 존재에겐 자연스러운 일인데 우리에겐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모르도는 3차원에서 멈추겠다. 여기 이 안에서 근데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원래대로 되돌리고 있는 거고 일종의 사실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얘는 원래대로 되돌리고 싶고 지구를. 얘는 근데 차원을 뛰어넘더라도 일단 구해야 되고 스트레인지는 뭐 그런 입장이 차이가 있죠. 매즈 밀키슨이랑 비슷한 트릭에 빠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무지에 대한 공포고 내가 경험해 보지 못했거나 아니면 내가 완벽하게 입증하지 못한 거에 대한 두려움 같은 건데. 그러니까 이 닥터 스트레인지가 책을 그렇게 좋아하고 지식을 그렇게 탐하는 사람이라는 것도 이 사람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죠. 약간 계몽주의자일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진보했으면 좋겠다. 인간의 지식을 통해서 알을 통해서 진보했으면 좋겠다. 모르는 게 두렵지 않다 나는. 배워 나가는 건데. 근데 모르는 게 두려운 사람들도 있는 거거든요. 어쩌면 다르게 볼 수 있지. 새로운 알매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는 거죠. 닥터 스트레인지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다른 평범한 인간 혹은 모르도로 대변되는 인간들은 우리가 아는 것을 이대로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금단의 열매를 걔는 못 먹은 거예요, 모르도는. 근데 스트레인지는 그러니까 아무런 사심 없이 그걸 덥석 무니까 얘는 그걸 사용해도 되는 애인 거예요. 매즈 밀킨슨도 똑같이 선악과를 덥석 물고 가져갔잖아요. 근데 얘는 사심이 있었잖아. 자기의 목표에 의해서 그걸로 사용하기 위해서 간 거고 얘는 그게 아니라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고 가졌지만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는 상태로 가졌는데 선택이 달라진 거죠. 담대한 인간인 거. 되게 철학적인 개척정신, 미국 서부 개척 시대 많은 걸 담고 이런 걸 담고 있네. 그러니까 그래서 처음에 되게 비호감인 캐릭터인데도 이 사람이
어떻게 아니 저는 좀 처음에 싫었거든요. 컴버배치 캐릭터가. 아, 그래요? 네, 막 좀 재수없기도 하죠. 재수없고 막 반맛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을 영화 자체가 되게 존중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되게 인간 좋은 사람으로 자체를. 보고 있다. 그게 결국에는 그렇게 연결 다 되는 느낌 같은. 한 가지 더 질문이 있습니다. 네. 네. 또 있어요. 아, 이런 게 다 궁금했을 거예요. 그냥 저같이 영화 보는 분들은. 네네. 이게 설명을 안 해주니까. 네. 우리 에인션트 원, 틸다 스윈튼 누님께서는 네. 안 돌아가시잖아요. 어떻게 안 죽은 거예요? 어떤 신공을 써가지고 안 죽은 거죠? 거기 보면은 얘네 매즈 미켈슨 1당. 네. 얘네도 눈 감은 팬더. 네, 눈감한 팬더 1당.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죠. 그 매즈 미켈슨이라는 사람이 네. 진짜 연기를 잘하는 어마어마한 배우예요. 그래요. 어디 나왔습니까? 일단은 더 헌트라는 영화에 나왔는데 한니발 역할로. 그리고 한니발. 옛날에 그 얘기 한니발 누가 역할로 하더라고요. 네. 나왔고 더 헌트라는 영화는 이제 유럽 영화인데 굉장히 이제 상을 많이 받은 거기서 진짜 불꽃 연기를 해요. 근데 이 마블의 악당으로 나오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정말 연기를 그렇게 잘하고 어마어마한 카리스마가 있으신 분인데 너무 좀 초라했다. 이번 영화에서 악당이 좀 그랬다. 팬더. 네, 그 팬더로 불리니까. 근데 이제 너무 웃겼어요. 마지막에 지구를 막 뒤로 돌리잖아요. 네. 스트레인지가. 근데 그 팬더 일당이 거기서 벗어나잖아요. 그래서 똑바로 걸어오기 시작하잖아요. 뒤로 막 가다가. 그렇죠, 그렇죠. 스트레인지가 이렇게 뒤로 막 돌리니까 칼로 막 찌르려고 하다가 뒤로 막 가다가 거기서 벗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얘네는 다크 디멘션에 어느 정도 동기화 돼 있잖아요. 네. 다크 디멘션의 대빵 그 얼굴만 나오는 그분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상관없는 거예요. 걔는 그러니까 구애를 아예 안 받는 거예요. 원하면 머무를 수 있고 원하면 역행할 수 있고. 그래서 모습이 바뀌지도 않는 거예요. 에이션 투어는 특별히 뭘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그 차원의 경계에 있기 때문에. 그럼 마지막에도 안 죽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눕는 거죠. 죽기로 선택한 건가요, 본인이? 그렇죠. 왜냐하면 항상 이런 상황이 올 것에 대비했는데 자기는 이제 얘한테 넘겨주고 그래서 창가에 유체이터를 해가지고 창가에 있을 때 네. 항상 자기는 이 경계에 서 있었다고 선택을 못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계속 왔다. 계속 여기까지만 반복을 한 거예요. 이 순간을.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이제 약간 이해하기 힘들긴 한데 여기까지 왔다가 다시 돌아간 건가요? 얘의 인생의 마지막 그 뒤까지가 아닌 마지막 순간은 언제였냐면 다크 디멘션에게 잠식당해서 이 지구가 없어지는 게 되는 이 위기까지 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항상 되돌렸겠죠. 어떤 식으로든. 근데 이제 그걸 스트레인지한테 넘겨준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죽는 거를 선택하고. 그렇죠. 그래서 18대가 됐다는 건 이제 김프로님의 자료조사에서 우리가 알게 된 거고. 난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네. 이 뒤로도 막 설명이 길게 막 사람들이 찾아놓은 게 있던데. 네. 대충 조금 알 것 같아요. 네. 그 반지의 장도 비슷한 게 마지막에 간달프 프로도 이런 애들 서쪽 나라로 가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아는 쉽게 말하자면 저승으로 가는 거고 천국으로 가는 거고 이런 건데 얘네가 그냥 선택해서 가요. 근데 죽은 느낌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표현되는 일종의 이제 신화적인 이야기에서 반복되는. 근데 이렇게 얘기해도 정확한 메커니즘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정확하게. 네. 이 정도면 알면 되는 거 아닙니까? 대충 뭐 이런 그 정도 느낌 아닌가. 알고 계시면 뭐 훌륭한 것 같은데. 뭐 그런 거 같다. 짐작만 할 수 있을 뿐인 거. 그렇죠. 아니 근데 이 정도의 이해만 가지고 있어도 네네. 영화 되게 재밌게 봤을 것 같은데. 네네. 저는 솔직히 이 많은 궁금증을 안고 이게 해소가 안 된 상황에서 극장을 나오니까 두 번을 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영화가 근사하고 재밌는 건 알겠는데. 댓글이 두려워요 지금. 댓글이 두려워. 쓰고 있네. 이런 것들이 막. 근데 사실은 저나 성작가나 시간이 많고 이런 거 생각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라 막 혼자 이제 보고 이런 거구나 한 거지. 네. 처음 보고 그게 읽히게 만들어진 것 같진 않아요. 영화가 좀 산만해요. 거기다가 더해서 제가 더 혼란을 가중시켜 보자면 더 많은 떡밥들과 잔재미가 있어요. 심지어 저것까지 내가 지금 정보를 캐치하면서 어떻게 봐 한 게 사고 나기 직전에 통화하잖아요. 환자 받는 거 선택하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 팔콘이에요. 팔콘이라고 어벤져스에 나오는 개예요. 그 날개. 네, 개 얘기예요. 진짜요? 네. 그러니까 무슨 갑옷 같은 거 입고 있다가 네. 훈련 중에 네. 그 부상을 입어가지고 지금 뭐 척추가 나갔다 그랬나? 네. 그런 사람이 들어왔다고. 찍 내려가지고 사진 보다가 사고 날 때 그 네. 사진 본 사람이
아니요, 자기 조수아랑 얘기하면서. 그 첫 번째 얘. 근데 나 걔 싫어. 그 첫 번째 대령 본인. 걔가 아마 팔콘 아니면 그래요? 워머신으로 나오고 걔일 거예요. 대령이었거든요, 걔가. 거기서 이제 몇 명 회사 사람들을 이제 바꾸놓는 장면이 나오는데. 근데 첫 번째 바꾸당한 애가 팔콘하고 워머신일 것 같아요. 진짜요? 근데 그러니까 그쯤이니까 짜증 나더라고요. 이것까지 내가 찾아서 알아내고 내가 알아챘다 하고 재미를 느껴야 되는 영화면 난 너무 산만하다 이거 지금. 약간 유머 같은. 네,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네. 저는 그냥 다른 거는 모르겠고 중간에 뉴욕 야경이 부감으로 크게 나오는데 거기에 어벤져스 A 이렇게 써 있는 건물이 있길래 야 저걸 집어넣었네 하는 정도 알아낸 것밖에 없는데 와. 근데 거기서 좀 더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중간에 이렇게 재활해가지고 나은 애가 있어? 그러면 자료 가져와라고 한 다음에 집에 신문 기사 보여주잖아요. 누가 와가지고 제가 얘기했죠. 신문 메트로폴리스예요. 신문. 메트로폴리스. 그걸 어떻게 봐? 근데 메트로폴리스가 어디냐면 그 슈퍼맨이 있는 데거든요. 근데 슈퍼맨은 DC거든요. 그렇죠. DC 코믹스의 세계관이에요. 근데 이게 이게 그냥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뭐 그런 신문인 건지 아니면 그거를 약간 엿먹어보라고 넣은 개그인 건지 저는 이게 메트로폴리스라고 하면 슈퍼맨이 있는 동네고 배트맨이 있는 데가 고담시티고 이런 건데 그래요? 야 이건 마블 세계관 아니야? 뭐 이러고 봤거든요. 그래서 내가 뭘 잘못 봤나 했는데 그거는 수정을 해주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요. 또 택다닌 소리 하지 마십시오. 뭐 이러면서 무슨 개소리야 뭐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막 하나하나가 막 그런 게 있을까봐 보면서 피곤하더라고요. 그걸 신경 쓰면서 보면 피곤하겠네요. 뉴욕 메트로 그런 거 아니었을까? 뉴욕 메트로. 메트로 신문인데 내가 잘못 봤나? 무까지? 팽본도 뉴욕 사람이었잖아. 그렇지. 하기사. 그렇지. 그렇게까지는 안 갔을 것 같아. 그래서 난 뉴욕이 왜 이게 나오지? 하면서 막 혼자 막 머리가 복잡해서 제가 포기했거든요. 저의 오버였던 걸로.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함의와 내용과 뭐 이런 걸 이제 함축하고 있는 작품인데 이런 거를 전혀 이해를 못하고 봤다 하더라도 영화 따라가는 데는 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익숙히 본 플롯에 뭐 오히려 그렇게 치면 악당이 좀 허술하다. 그런 느낌이죠. 왜냐하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쉽게 따라갈 수 있게 많이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그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충 이해하고 넘어가는. 근데 대충 넘기고 보자 했을 때 그러면 액션이나 뭐 이런 게 이 쾌감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얘가 거의 신이거든, 신. 시간 돌려버리면 끝나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래서 그 인셉션의 확장판 같은 그걸로 좀 재미를 주고 뒤에는 이제 되게 철학적인 얘기로 넘어간 것 같은데, 이게 근데 누구한테 얘기해주면 되게 황당하고 재미없다고 느끼겠다. 마지막 어떻게 돼? 얘가 계속 시간을 더 돌려가지고 얘를 질리게 만들어. 뭐야 그게? 이럴 것 같단 말이에요. 막상 보면 그럴듯한데. 거기서는 그쵸. 약간 신선한 맛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큰 사람을, 존재를 어떻게 이길까 했는데 계속 버티면서 선택을 해가지고 계속 돌아오기로. 한 거, 그러면 저기서 빠져나가려면 데리고 갈 만하겠다. 그쵸. 라는 생각을 잠깐 하긴 했는데. 근데 이걸 누구한테 말해준다고 얘기해봐요. 마지막에서 걔를 어떻게 얘기해야 돼? 계속 반복돼. 교차 편집, 점프 컷. 뭐야, 그게 이럴 것 같은. 조금 시시하기는 하죠. 그 거대한 그 형상에 비해서. 그쵸. 너무 좀 시시하게 끝난 면이 없잖아 있기는 한데. 근데 대사는 좋았던 것 같아요. 거기 대사가. 이게 타임이라고. 우리가 사는 세계에만 있는 여기 널 가둘 거다. 그러니까 그 개념 자체가 무기가 될 수 있다니. 뭐 그런 약간 좀 철학적인 뜬금없이 어려워질 수도 있는 얘기. 그럼 마지막으로 두 분은 영화 보면서 이 부분은 조금 아쉽더라. 뭐 이랬던 부분이 있습니까? 성 작가 먼저 얘기해봐서. 먼저 얘기하시면 안 돼요. 내가?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예. 전 다른 건 모르겠고, 그 중간 부분에, 그 여자 주인공. 레이첼 맥아담스. 싸우잖아요. 얘가 그 이제 재활 훈련 하다가 와가지고, 막 싸우고, 굿바이 그러고 나가니까, 얘가 혼자 자괴감에, 그 벽에다 이렇게 손발을 쫙 하면서 이렇게 있잖아요. 저는 그 장면이 아쉽더라고. 정말 쓸데없는 디테일이에요. 어떻게. 왜냐면 그 전까지 이 친구가 뭘 하냐면 그 손을 펴는 그 재활을 하잖아요. 그래요. 손이 잘 안 펴져서
이렇게 펴는 고무줄 가지고 펴는 재활을 막 하다가 사람을 찾다가 막 그걸 하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창문에다가 손을 빡 하는데 손이 너무 개구리 손가락처럼 쫙 펴져가지고 딱 달라붙는 거야. 일체에 쫙 붙죠. 그래, 맞아요. 그게 저는 거기서 약간 좀 구부러져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 딱 되면 그러니까. 좀 사람이 너무 쫙 펴 손가락 길어. 그쵸. 손가락도. 네. 그러니까 헐리우드가 참 대단하면서도 좀 거만한 그게 조금 게. 아쉽더라고. 예. 네. 근데 이게 큰 문제예요. 제가 발견하는 건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근데 이게 진짜. 왜냐면 제가 손등을 수술을 했거든요. 왜냐면 손등에 뭐가 나와, 저 보죠. 여기가 흉터가 있으시네요. 이게 술 먹으면 빨개지거든요. 요 자국만. 네. 이게 이걸 하고 별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있던데. 이게 이렇게 마디 사이에 있는 뭐에서 진액이 이렇게 흘러나와서 이게 동그랗게 이렇게 붉어지는 거예요. 손목을 많이 쓰는 사람들한테 생기는 거래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주사기로 빼면 뭐 금방 뺀다는 거예요. 근데 주사기로 빼면 조금 있다가 또 생긴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그냥 째고 그거를 덜어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째도 됩니까? 그랬더니 아예 별거 아니라고. 그래서 그래요? 그럼 별거 아니면 해주세요. 째고 꺼냈거든요. 안 구부러져. 손이 90도로 안 구부러지는 거예요. 이거 재활을 하느라고 진짜 오래 걸렸거든요. 근데 아직도 불편해요. 이렇게 접으면. 근데 이 손가락에 철심을 11개나 박았는데. 그래서 지금 재활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손을 쫙 펴니까 그래. 그 생각이 나면서 맞네요. 저거는 저렇게 안 되잖아. 저 듣기로는 그 사람 몸 뼈 중에 유일하게 재생이 안 되는 뼈가 손뼈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가장 재활이 어려운. 그럼 특히나 그 잘못했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감독이었으면 그 부분에서는 그 의도적으로 손가락을 좀 구부려가지고 이렇게 좀 드르륵 좀 이렇게 딱 했는데 저 손가락이 불편하구나라는 게 표현이 좀 되도록 해달라고 주문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외과 의사인데 손이 망가져가지고 모든 걸 버리고 글로 가는데 그대로 그러니까 사실은 손에 장애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부분들에는 되게 작은 부분까지 손을 떨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농구 하는 사람 팬본을 찾으러 갈 때도 그 철창 너머로 비치는 손에서 이렇게 떨고 있는 거를 보여주고 의도적으로 손이 떨리는 걸 굉장히 많이 맞아요. 보여주는데 그 장면에서는 좀 슬퍼라 하고 그냥 빡 해버린 거 아쉽지 않았나. 근데 신기하게도 그런 느낌 들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손을 잘 의식 안 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계속 손을 저도 모르게 신경을 썼는데 책을 나중에 들고 가잖아요. 도서관 가는데 그냥 들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좀 그런 거지. 그때는 나섰겠지. 그러니까 완전히 재활이 좀 된 거지. 근데 재활이 되면 걔는 하선해도 되는 건데? 끝까지 부들부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마지막에도 그래도 이렇게 부들부들 하기는 했죠. 맞아요. 그치. 그때 좀 약간 얇게 모르도랑 붙을 때, 대련할 때. 그래서 얘는 무기를 드는데 얘는 맨손으로 싸우잖아요. 그래. 근데 거기서 이제 좀 그 차이가 크니까. 그래서 망토를 씌운 건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기를 안 들리고? 그래,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네요. 그리고 저는 이거 한번 찾아봤는데, 그 망토는 에이션트 1이 어디선가 구해서 원래는 쓰던 거라고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게 이제 손상이 되거나 하면 그걸 또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또 다른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대요. 닥터 스트레인지가 그걸 고칠 수도 없어, 그 망토를. 뭐 그런 에피소드들이 만화에 더 있대요. 왠지 토르 월드 같은 데서 만들었을 것 같아요. 뭔가 토르가 있는 아스가르드 쪽 물건일 수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을까. 네. 자, 그럼 두 분이 아쉬웠던 건 뭐 있습니까? 액션이 그러니까 별로 새롭게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액션이 새롭거나 혹은 되게 쫀쫀하게 느껴지지 않아서 오히려 좀 보다 금방 질려버리는 느낌이 있었어요. 혹은 그걸 사용하는 방식 자체도 되게 좀 단조로운 것 같고. 네. 악역한테 좀 더 좀 색다른 능력치가 있었으면 그것 때 그거로 붙어서 아이디어가 좀 새로 나오고 이렇게 했을 텐데. 그렇죠. 그런 게 좀 아쉬웠죠. 그리고 저도 그 악역 액션에 관해서 한마디 하자면 막 싸우고 액션 하다가 중요한 순간에 악당 두목이 잠깐 사라져줘요. 되게 편하게. 맞아요. 1대1로 싸울 수 있게. 병원 가기 전에 상황에서 심장 찔리기 전도 그렇고 갑자기 없어졌다 나오고 이래요. 네. 그런 점들이 쌓이니까
얘 안 죽을 거란 그냥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원래 안 죽는 거 아닙니까? 주인공 원래 안 원래 안 죽는 죽는 뭐 위험한 느낌이 안 들어요. 그치. 아. 그리고 뭔가, 그리고 이제 저는 오히려 2부 지금 녹음하면서 그게 되게 좋아졌어요. 그 세계가. 그 막 꼬이고, 접어지고 돌아가고 하는 게. 프랙탈 막. 이게 시계, 쪼개진 시간, 공간이 뒤틀리는 걸 형상화하기 위해서 이만큼까지 한 거구나. 지금은 좋거든요, 그게. 근데 영화 처음에 딱 봤을 때는 저걸 누가 왜 구부리는지. 심지어 악당도 거기서 90도로 꺾어서 뛰고 막 뛰어내리고 이래야 되는 지경에 이르면서 얘를 막 쫓아가잖아요. 스트레인지를. 네. 그러니까 누가 무슨 논리로 저걸 어떻게 구부려서 저렇게 되는지 모르겠고. 그 그냥 너무 배경이니까. 뭐 그런 게 좀 액션에서 아쉬웠다. 그리고 아쉬운 건 아니고 반대로 좀 좋았던 부분이 네. 저는 틸다 스윈튼이 이 영화에서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본인이 좀 재밌어 하고 있는 느낌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백치 같아요. 내내. 표정도 잘 안 바뀌고 냉혹한 사람이라고는 하는데 겉모습 마스크 자체는 오히려 이게 숨기는 거겠지만 되게 방심한 듯한 얼굴 그리고 순수한 그냥 얼굴. 가볍게 그냥 웃고 있는 그러고 있잖아요. 그게 좀 바보 같거든요. 근데 분명히 이 틸다 스윈튼이라는 사람은 이거 너무 재밌어하면서 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표정이. 그게 좀 느껴져서. 예. 맞아요. 마지막에 그 눈 오는 장면 보면서 이렇게 막 대사 치고 할 때 그 막 연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막 이렇게 곧 떠나야 되는데 어디인가 정신 팔려서 막 대사를 막 하고 있는 것 같은 그 연기인데 그냥 그린 스크린에다 대고 했을 텐데. 그러네요. 연기를 되게 잘하더라고요. 네. 다른 사람들하고 약간 별세계에 있는 사람인데 그 역할을 너무 잘 소화한 거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처음에 나올 때 좀 욕을 먹긴 했거든요. 화이트 워싱이라고. 그렇죠. 네. 원래 그 티벳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아시아계라면서요. 네, 그런데 백인 여자로 해가지고 틸다 스윈튼으로 해버렸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변명을 하긴 했는데 좀 별로예요. 마블 쪽에서 한 얘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이 티벳에서 온 사람, 티벳인이다는 설정을 우리가 그대로 가져와서 보여줬으면 납득시키기가 너무 힘들다. 허무맹랑한 에이션 투원이라는 캐릭터가. 근데 지금은 납득되나? 뭐 그렇다고? 백인으로 바꾸면 납득이 되나? 그냥 변명을 그냥 해버린 건데, 틸다 스윈튼으로 바꾼 다음에. 근데 막상 보니까 틸다 스윈튼에서 되게 좋다. 이런 생각도 들고. 정말 팁의 승려가 나왔으면 정말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동양의 성과 정말 환생과 윤회와 시간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이 작품이 원래 맨 처음 쓰여졌을 때는 그 이제 서구에서 바라보는 동양의 신비함, 약간 이제 이런 있겠죠. 거를 모티브로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진 그런 게 거니까. 좀 거슬려요. 몇 군데에서. 그렇지. 진짜. 예. 근데 이제 그러기에는 지금은 너무 서로가 서로를 많이 다 그렇죠. 아는 세상이 됐으니 맞아요. 그 신비감 자체는 원작품이 맨 처음 쓰여졌을 때하고는 조금 이제 맞아요. 분위기가 달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동양의 선을 관련해가지고 다룬 영화들, 불교나 아니면 뭐 티벳 고승이나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영화들을 보면은 항상 뭔가 거슬리고 되게 어색하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이 영화 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도 나름대로 이 사람들이 발전시킨 어떤 하나의 전통이구나. 나름 장르구나. 그러니까 이게 1, 2년 된 것도 아니고 몇십 년 동안 이 사람들이 스테레오타입을 위에 쌓고 해가지고 그냥 이거 한 장르로 배경으로 만들었구나. 거기서 좀 뒤틀기까지 했어요. 와이파이 비번 가르쳐주고. 와이파이. 그 지옥이잖아. 그치, 깨알 유머. 네. 근데 아무도 안 웃더라. 그래요? 나 웃었는데. 그래요? 네. 아니, 저는 이제 처음에 볼 때는 졸았어요. 네.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리뷰를 찾아봤더니 와이파이 비번 그게 이제 깨알 유머라고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심히 보면서 어딘가 하고 봤는데 오늘 두 번째 볼 때는 꽤 사람이 많았는데 와이파이 비번이야? 우리 그렇게 뭐 미개하게 살지 않아요? 그럼 나가는데 아무도 안 웃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야, 이거 이렇게 심각하게 봐야 돼? 그러니까 우리 나가 봤을 때 막 웃던데. 그래요? 그리고 그것도 좋았어요. 처음에 그래서 막 설명해줄 때 에이션 투원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인드로 육체를 컨트롤한다는 얘기죠? 하더니 갑자기 막 나도 잘 안다고 몇 개 대사를 막 하잖아요. 차크라가 어떠니 기가 어떠니 어쩌고저쩌고. 저는 그 대사를 써놓은 게 그건 것 같아요. 우리 그냥 오리엔탈리즘 아니야. 우리도 다 아는데 이거 원래 설정이 이래 라고 하려고 약간 변명하듯이 농담을 많이 농담한 느낌. 근데 저는 딴 거 모르고 또 그냥 제일 아쉬웠던 건 명백해요. 제가 레이첼 맥아담스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매력적이죠. 예. 걔가 근데 너무
원작에는 아니라면서요? 네. 그 둘의 러브라인이 아니라면서요? 네, 뭐 그런 거 전혀 없고. 근데 이제 여기서 뭘 좀 넣어놓긴 한 건데, 뭐 그래, 어쩔 수 없이 소비될 캐릭터 오케이. 근데 그게 레이첼 메가다스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별로라고 생각한 거겠지 뭐. 근데 한 장면에서 그냥 딱 좀 그랬어요. 얘가 이게 심장이 찔려가지고 병원으로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심낭 안에 피가 고였다고 한 다음에 유체이탈 가사 상태 빠지잖아요 지금. 네. 그때 주사기로 찔러서 심낭에서 피를 뽑으면 되는데 그 레이첼 메가담스가 그걸 제대로 못해. 알려주죠. 유체이탈에서 알려줘야 그걸 할 수 있는 애. 혈관 위치까지 밝혀주죠. 혈관 위치를 밝혀줘야 얘가 할 수 있는 애라는 게 갑자기 화가 나더라고요. 얘도 엄청난 의사인데 그걸 잘 해내는 애면 왜 안 돼? 거기서까지 왜 얘가 얘보다 뛰어나다는 걸 가르쳐줘야 돼? 여기서 좀 화가 났어요. 사랑의 표시 아니었을까요? 저는 그냥 그렇게 표시? 읽었는데 나름의 관심과 애정과 뭐 이런 거에 조금 바보 만드는 그 장면 자체가 레이첼 메가담스가 평상인이라는 걸 그러니까 이제 이 둘의 차이가 그 정도 커졌다라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지만 저는 좀 다르게 읽었는데 그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의도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남자 내가 사랑하는 남자 어쨌든 애증의 관계이긴 하지만 근데 그 방법은 그 사람 약간 바보 만들고 끝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사랑하는 남자니까 네. 이거를 찔러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그냥 좀 당황한 거를 그치, 나름대로 뭐. 도와준 그냥 그런 설정 아니에요? 그런 제스처는 잘 못 읽었어요. 좀 그렇게 봤거든요. 저도 그런 의도로 찍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좋은 방법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오히려 그러면 아예 얘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 웨이크업 정도만 했으면 되는데 전문 지식이 모자란다로 가버리니까 이 위치를 얘가 그렇게 못 볼 잡. 수도 있겠네. 이렇게 차라리 다른 방법으로 했으면 어땠을까? 얘가 가르쳐줘야 할 줄 아는. 왜냐하면 얘가 의사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격차가 더 나버리니까 그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여성의 인권을 굉장히 생각하시는 분이라 제가 지금 영화 볼 때 이런 거 되게 불편해하십니다. 그게 아니 제가 레이첼을 좋아해요. 레이첼을 좋아해서 그런 것 같아. 자, 아무튼 그래서 뭐 복잡한 내용이 많이 네, 있는데 네. 궁금하셨던 내용들이 어느 정도 그래도 좀 해소가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더 많아졌을 것 같은데. 그것도 무슨 소리를 그런 거 어쩔 수 없고. 큰일이다. 아무튼 네. 혹시 저희가 그 배 감독님께서 네. 강의하신 내용 중에 조금 잘못된 게 있다 그러면 댓글로 팟빵 그리고- 댓글 남겨주십시오. 네. OST 들어봤는데 네. 마지막 그 크레딧을 끝까지 들으셨으면은 네. 엔딩곡이 나와요. 아, 그래요? 노래가 가사가 있는 게 아니고 네네. 조금 이상한 옛날 아트락 같은 게 나오거든요. 한 4분으로 그렇게 길지는 않은데 네네. 그 곡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게 그게 약간 저는 이게 저는 원작 정보를 안 찾아봤는데도 네. 이거 한 70년대쯤 되게 그때 아트락 나오고 막 그 분위기에서 만들어진 거 아닐까라는 짐작까지 하게 만든 컨셉을 네. 그렇게 잘 잡았구나. 뭔가 옛날 그 동양 그렇지. TP 약간 그럴 때 만들어진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정확한 정보를 알고 계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아니라 성작가가 훨씬 강의를 많이 한 것 같은데. 당신이 압도적으로 많이 했어요.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영화는 라우더 댄 밤즈. 네. 네, 할 말이 많아요. 황대리가 황대리? 사실은 골라놓고 지금 예비군 가가지고 네. 뭐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요. 네. 내일은 저희가 라우더 댄 밤즈를 해드리고요.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네. 평론가와 일반인 사이 매력적인 영화 미생들의 유쾌한 영화 잡담 시네마스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 좋아요, 구독, 공유, 알림 설정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안녕. 안녕.